안녕하세요. 김유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익명함수, Anonymous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을 먼저 해볼 겁니다. 우선 익명함수니까 어쨌든 함수의 한 종류일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 정보만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익명함수 3개를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우선 먼저 관찰을 해볼게요. 대의 변산자가 하나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의 변산자 왼쪽에는 어떤 이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의 변산자의 오른쪽을 보면은 요 골뱅이, 우리가 골뱅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sign이라고 부릅니다. @sign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렇게 @sign이 있고 괄호 안에 어떤 변수처럼 생긴 무언가가 있고 안에는 표현식, expression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100이 있고 이렇게 a라는 입력인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100이라는 표현식이 있고요. 더블릿은 x를 받아서 x 곱하기 2, 그리고 스퀘어잇은 z를 받아서 z의 제곱, 이렇게 3개의 익명 함수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플러스 100을 봤더니 플러스 100은 펑션 핸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펑션 핸들이 뭔지는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핸들이고 펑션 핸들이 어떤 값을 갖느냐, 위에서 정의했던 이 표현식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 뭐가 있는지를 또 봤더니 위에서 정의한 함수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함수 3개가 나오고 클래스에 펑션 핸들이라고 또 나오네요. 자, 그리고 함수를 실제로 호출을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 자, 플러스 100, 11을 넣었더니 111이 나왔다는 거는, 자, 플러스 100이 왠지 함수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함수명이고 11이 입력인자인 것 같고 11을 입력인자로 넣어서 100을 더한 111이 출력 결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밑에 더블릿과 스퀘어잇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찰 결과 이렇게 6개를 제가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함수명이 있고 대의 변산자가 나오고 @사인이 나오고 괄호 안에 입력인자가 있고 그 뒤에 표현식. 자, 익명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줄입니다. 전부 다 한 줄 안에 함수의 정의가 끝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명령창에서 정의할 수 있다. 자, 커맨드 윈도우에서 제가 모든 걸 정의를 했잖아요. 지난 제가 함수 초급편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함수의 경우에는 명령창에서 함수를 정의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익명 함수는 이렇게 커맨드 윈도우에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펑션 핸들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호출은 일반 함수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자, 플러스 100, 괄호 열고 11. 이 생긴 모양만 봐서는 이게 플러스 100이라는 함수가 익명 함수일지 일반 함수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즉, 호출하는 형태는 일반 함수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출력 인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일반 함수의 경우에는 리턴 값, 그러니까 출력이 있는 경우에 출력 값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줬어야 됐는데, 익명 함수는 표현식만 있지 이 표현식을 담는 변수를 따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출력 인자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관찰을 했으니 관찰 결과 6개를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동작 원리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수 정의하는 부분이랑 함수 호출하는 부분을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함수 정의하는 부분의 동작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입력 인자를 이렇게 받습니다. assign 뒤에 나오는 괄호 안에 있는 요 변수에다가 입력 인자를 받아서 그리고 표현식에다가 넘긴 다음에 표현식을 계산을 하고요. 이 계산 결과를 등호의 그러니까 대의 변산자죠. 대의 변산자의 왼쪽에다가 결과를 반환을 해주는 그러한 순서로 익명 함수가 동작이 됩니다. 실제로 함수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은 함수 호출할 때 우리가 괄호 안에다가 입력인자를 넣어주죠. 그러면은 이 입력인자가 표현식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표현식을 계산을 해서 그 계산된 결과가 대의 변산자의 왼쪽에 대입이 되게 되겠죠.
자, 함수 정의하는 부분과 함수 호출하는 부분에서 동작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함수가, 익명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 그리고 한 줄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100이라는 함수와 정확하게 똑같이 동작하는 일반 함수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함수는 지난번 그 함수 기초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일반 함수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이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은 함수 호출하는 부분이 일반 함수와 똑같다. 즉, 이 플러스 100 괄호 열고 11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 봐서는 이게 플러스 100이 익명 함수인지 일반 함수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다는 것 알 수가 있고, 출력 인자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자, 일반 함수의 경우에는 플러스 100, 이 함수 안에서 계산된 결과, 그 결과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리고 그 출력 인자를 이렇게 적어줘야 됐는데, 익명 함수에서는 그냥 표현식만 있을 뿐이지 어떤 출력 인자를 저장하는 변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계산식 자체를 반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익명 함수의 입출력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입력이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예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안이 비어있는 원, 그러니까 링 형태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를 만드는 건데, 자, 입력이 이제 두 개가 필요하겠죠. 외경, 그 다음에 내경이 필요할 건데요. 우선 일반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R1, R2를 받아서 그 원의 면적의 차이를 빼서 차이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될 텐데, 익명 함수도 마찬가지로 R1과 R2를 입력받아서 이 일반 함수에 있는 안에 있는 표현식과 똑같죠. 이 표현식을 똑같이 쓰면은 이 표현식의 계산 결과가 반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력이 여러 개인 경우인데요. 이번엔 다른 예제인데, 자, 이 복소 공간 안에 있는 한 벡터, 이 복소수의 크기와 각도를 구하는 함수인데, 자, 여기에는 입력 인자는 하나가 되겠고, 출력 인자는 두 개가 될 겁니다. 즉, 매그니튜드와 앵글이 될 텐데요. 자, 매그니튜드는 우리가 앱솔루트로 구할 수 있고, 각도는 앵글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 개를 ndGrid라는 특별한 키워드로 괄호로 닫아주면은 나중에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일반 함수에서 출력 인자 여러 개를 받는 거랑 비슷한 식으로 받아서 매그니튜드와 앵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이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출력 여러 개를 하나의 행렬로 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린 거랑 같은 예제인데 같은 예제를 이렇게 출력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그 안에 값이 두 개가 담겨 있는 행렬.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옆에 동일한 일반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요. 일반 함수는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이 두 개이고 출력이 하나의 벡터인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입출력이 없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먼저 출력이 없는 경우, 지금 이 함수는 x를 받아서 2의 x승을 반환하는 게 아니죠. x를 받아서 2의 x승을 디스플레이만 해주고, 자, 디스플레이 한다는 얘기는 반환값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환값이 없으니까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1024가, 자, 2의 10승이니까 1024가 출력은 되겠지만, 반환값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환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되겠죠. 자, 여기 옆에 똑같은 동작을 하는 일반 함수를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입력이 없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입력이 없는 함수는 지금 여기 g는 중력상수 g인데요. g를 가져오기 위한 getG라는 함수인데, 자, 어쨌든 익명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인이 필요하고 괄호는 필요한데 입력 인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 인자 없이 그냥 괄호만 열었다가 닫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getG를 호출하면은 이 값, 그러니까 중력상수 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 함수인데,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그냥 getG만 쓰게 되면은 함수 핸들, 그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함수 핸들, 그러니까 익명 함수 자체를 그냥 반환을 하게 되고요.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이렇게 괄호를 열었다가 닫으면은
값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입출력이 모두 없는 익명함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괄호를 열었다가 닫았다는 얘기는 입력이 없다는 얘기고 디스플레이를 했으니까 출력도 없다는 얘기죠. 자, 헬로 월드를 fn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그냥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익명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입출력 개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한 줄짜리 함수를 파일 없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파일 없이가 중요한 건데요. 자, 일반 함수의 경우에는 파일을 꼭 만들어야 됐죠. 그렇죠. 근데 익명 함수는 명령창에서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을 만들지 않고 그냥 정의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명령창에서도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함수의 경우에는 제가 명령창에서 정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면은 자, 일반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호출하려면은 파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ringArea라는 일반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ringArea.m이라는 함수를 그 파일을 찾아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명령창에서는 우리가 파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함수는 명령창에서 정의를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자, 한 줄로 표현하기 어려운 함수에는 쓸 수 없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로또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 단 7줄밖에 안 되는 코드지만 이 정도 되는 코드는 익명 함수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 2줄짜리도 불가능해요. 자, 여기 하나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 익명 함수 fn이라는 익명 함수 안에다가 헬로를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월드를 디스플레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헬로도 fn을 호출하면은 헬로도 출력하고 월드도 출력해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엔터를 치는 순간 fn은 헬로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까지 해서 일단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월드를 그냥 실행을 해버렸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컴마를 만나는 순간 일단 그 앞에까지의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2줄 이상인 것만 해도 익명 함수로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M 파일로 저장하여 호출할 수 없다. 자, 앞에서 제가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파일로 저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재사용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익명 함수가 필요할 때마다 정의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파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명 함수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좀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고 직관에 약간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ABC에다가 어떤 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FN은 X의 2차식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을 넣으면은 6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ABC 값을 바꿨습니다. 자, ABC 값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에서도 ABC 값이 바뀌어서 X에 1을 넣으면은 이 결과가 0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1을 넣으면은 값이 변하지가 않았죠. 그렇죠. 자, 심지어 ABC를 변수 공간에서 지웠는데도 결과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ABC는 익명 함수를 만들 때의 값으로 고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자, 이번 애초에 ABC를 지우고 시작을 했어요. 지우고 FN은 X를 입력으로 받는 익명 함수인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치는 순간 ABC가 없지만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FN도 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호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호출하는 순간 A라는 변수가 없다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즉, 다시 말해서 ABC가 없어도 익명 함수를 정의할 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하자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입력 인자가 아닌 변수, 즉 이 경우에 입력 인자는 x니까 x가 아닌 변수 a, b, c의 경우에는 익명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즉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익명 함수를 정의할 때의 값으로 고정된다. 이 왼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예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주기를 바꿔가면서 사인 파형의 플롯을 이렇게 겹쳐서 그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mySign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안에서 p가 바뀌면은 함수의 이 사인파의 주기가 바뀌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자, x는 미리 정의하지 않아도 되죠. x는 어차피 입력 인자니까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p가 지금 앞에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mySign이라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p의 행렬을 만들어 놓고 for 루프 안에서 하나씩 가져와서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하죠. 왜냐면 p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익명 함수를 만들 때.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은 p와 x를 모두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함수로 만들어 놓고 실제 호출할 때도 p와 x를 모두 전달을 해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화를 해야 될까라는 얘기인데요. 앞에 보여드린 예제들을 보면 벡터화를 한 경우도 있었고 안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벡터화를 자 2의 n승 입력 인자를 받아서 2의 n승을 구하는 경우에 뭐 n의 숫자 하나만 들어가면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벡터가 들어가면은 에러가 뜰 겁니다. 제가 벡터화에서 요거 비슷한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에러가 뜰 거니까 애초에 함수를 정의할 때 벡터화를 해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벡터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입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벡터화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 2, 3, 4, 5, 6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1, 2, 3, 4, 5, 6 중에서 1, 2, 3번과 5, 6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요 4번이에요. 펑션 핸들이라는 거. 펑션 핸들은 약간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익명 함수와 뒤에 말씀드릴 함수, 펑션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펑션 핸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핸들 또는 함수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함수는 제가 모듈화된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호출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함수 핸들은 뭐냐면은 함수의 손잡이, 자 핸들은 손잡이잖아요. 함수의 손잡이를 달아서 자료형의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제가 그 함수 초급편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입력이 있고 출력이 나오고 안에 코드를 실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걸 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핸들을 달았어요. 이 손잡이를 우리가 함수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핸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손잡이를 잡고 이 함수 전체를 우리가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변수처럼. 제가 자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형이라는 거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수에 손잡이를 달아서 자료형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자료형이기 때문에 int 8형이나 더블형이나 이런 다른 자료형, 우리에게 익숙한 자료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즉 밑에 있는 것처럼 a가 int 8이란 자료형이고 b가 더블이란 자료형이듯이 펑션 핸들이라는 자료형이 있다. 즉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자료형이기 때문에 변수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변수 공간에 나온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변수이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에 생성이 된다. 지금 이것들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워크스페이스에 생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함수 핸들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수 핸들은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에 인자로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다. 자, 핸들. 함수와 함수 핸들은 다릅니다. 함수는 이 안에 있는 어떤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함수 핸들은 이 동작 자체를 묶어서 자료형의 형태로 만든 겁니다. 함수 핸들은 자료형이고 변수이고 마지막으로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함수 핸들은 파일이 아니에요. 함수는 파일이지만 함수 핸들은 파일이 아니라 변수입니다.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치 패스와는 무관하다. 즉 파일로 되어 있는 일반 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서치 패스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우리가 호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함수 핸들은 파일이 아니라 변수이기 때문에 서치 패스와는 무관하고 대신 워크스페이스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워크스페이스에 있어야 함수 핸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함수 핸들이라 약간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함수 핸들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 한 번쯤은 써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f플랫이나 뭐 f0, fsolve 이런 함수들을 써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그냥 플랫과 f플랫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고 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함수들은 전부 어떤 함수들이냐면은 함수 핸들을 입력으로 받는 함수입니다. 함수 핸들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이런 함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함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죠. 함수. 영어로는 functions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 핸들을 입력으로 받는 함수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x의 제곱을 반환하는 익명함수 f를 만들었어요. 익명함수를 제가 먼저 말해버렸네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함수 핸들이 되는데요. 이렇게 함수 핸들을 만들고 적분하는 내장함수 인테그럴에다가 이렇게 함수 핸들을 전달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러한 다항식을 만들어 놓고 먼저 마찬가지로 함수 핸들을 입력으로 받는 f플랫 이거는 핸들을 입력받아서 -1에서 1 범위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에서 f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값을 보여줬네요. 실제로 찍어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함수 핸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함수 핸들을 입력으로 받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함수 핸들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익명함수. 익명함수는 그 정의 자체가 함수 핸들입니다. 자,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를 제가 만들었어요. circle area는 r을 입력으로 받아서 파이 r 제곱을 반환하는 익명함수인데 f플랫하고 그냥 위에서 정의했던 circle area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잘 나오죠. 익명함수는 정의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함수 핸들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1번에서 6번 중에서 4번 익명함수를 만들면은 펑션 핸들이라는 게 생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함수는 함수 핸들로 어떻게 만드느냐? 비슷하죠? 함수명 앞에다가 요 @사인만 붙여주면 됩니다. @사인만 붙여주면은 바로 이 @사인이 붙은 함수명 요게 바로 함수 핸들이 되는 겁니다. 함수 핸들은 일반 함수도 되고요. 로컬 함수도 되고 내장 함수 어쨌든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앞에 @사인을 붙여서 함수 핸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밑에 getCon property라는 함수, 그러니까 로컬 펑션이죠. 로컬 펑션의 핸들을 이렇게 fn을 만들었고 fn을 실행해서 v와 m에다가 이 볼륨과 매스를 하나씩 집어넣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함수와 로컬 함수는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 핸들과 익명 함수를 제가 표시를 잘못했네요. 여기 슬래시로 했어야 되는데 함수 핸들과 익명 함수도 비슷하게 하나로 묶어서 그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의하는 방법 일반 함수는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수 핸들 또는 익명함수는 익명함수라고 해야겠네요. 익명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형태는 일반 함수와 로컬 함수는 파일이죠. 그렇죠? M 파일이에요. M 파일 안에 있는 형태가 되겠고, 함수 핸들 또는 익명 함수는 변수처럼 취급이 된다. 위치는, 저장되는 위치는 일반 함수는 디스크 드라이브,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되는 거니까 당연히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이 될 거고, 함수 핸들과 익명 함수는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일반 함수와 로컬 함수는 서치 패스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수 핸들 또는 익명 함수는 워크스페이스에 함수 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명령창에서 정의할 수 없죠. 일반 함수는. 그리고 함수 핸들과 익명 함수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명 함수는 아래의 형태로 정의하며 함수명, 그 다음에 대의변산자, assign, 괄호 안에 입력인자, 그리고 표현식, 그리고 변수처럼 다룰 수 있는 핸들이 만들어진다. M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명령창에서 정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나의 표현식으로 정의 가능한 함수만 익명 함수로 만들 수 있다. 그 함수의 정의 자체가 하나의 표현식을 넘어가게 되면은 익명 함수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력인자가 아닌 변수, 그러니까 입력인자가 아닌 변수가 표현식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변수들은 익명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이 변수들은, 그러니까 입력인자가 아닌 변수들은 정의 후에는 밖에서 바꿔도 이 익명 함수 안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명 함수는 정의 자체가 함수의 핸들이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반 함수는 앞에 @사인을 붙여서 핸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함수 핸들은 자료형이면서 변수이고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